여러분이 재테크를 안 한다면 내년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을 뭔가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지금 그래서 내가 투자를 아니면 내 집을 장만하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를 과연 꼭 해야 되는지, 투자를 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까? 당신이 재테크를 안 하면 폭망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12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죠.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7호선과 분당선 더블 역세권인 강남구청역 3번 출구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제는 2025년 부동산 재테크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2025년도에 내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궁금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올해 내년 시장, 2025년 시장의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1대1 개별 상담은 뭐냐면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재테크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가면요. 통화량이 막 팽창해서 돈이 많이 넘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 그래서 일반 대중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 있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뭐예요?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디플레이션, 일본과 같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이 생겼을 때는 부동산을 팔고요. 현금으로 가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시점만 제외하고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거의 대부분 겪었다는 거죠. 특정 시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세계 2차 대전이나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사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이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계속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우리는 왜 해야 되고요? 재테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재테크를 어떤 건 투기로 보고 어떤 거는 투자로 보고, 이게 상당히 막 헷갈립니다.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해요?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코인은 뭐라고 해요? 코인 투자는? 그건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코인은. 주식은요?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위험할까요? 부동산 투자가 위험할까요? 사실은 변동성이 제일 큰 게 코인이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고요. 가장 변동성이 안정적인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유독 부동산만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재테크라는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월급만 받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꾸준히 받아서 과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까지 내 월급으로 과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물가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2%, 물가 상승률이 2%일 때 1년이 지나면요. 1년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 1년이 지나면 200만 원이 떨어집니다. 9,800만 원. 5년이 지나면 9,060만 원. 자, 이렇게 지금 돈의 가치는 10년 후, 20년 후 계속 하락하게 돼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 깔려요?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3%라면 1년 후에 1억이 9,7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5년 후에 8,63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억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억이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거. 이게 재테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재테크 왜 해? 못하러 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정된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결국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뭘 한다 그러면은 저것이 돈에 완전히 눈이 멀었구만.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직장 생활로서 우리가 노후 대비도 할 수 없고요.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패 신화. 사놓고 가만히 놔두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와, 부동산이. 그것을 예전부터 계속 경험을 해왔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기사를 한번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 70년대, 80년대부터요, 강남 불패 신화 하면서 기사가 막 나와요. 강남이 엄청나게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요, 강남 불패 깨졌다. 이런 기사가 또 막 나옵니다. 이제 강남 불패는 끝났다. 그러다 또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해요? 강남 불패 신화 다시 재현. 계속 꺼졌다. 강남 불패 신화 계속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 보니까 계속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자산 중에서 이 부동산 자산 비율이 가장 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34%인가 그렇게 돼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일본은 한 20%밖에 안 돼. 우리나라만 유독 전 세계에서 부동산 자산이 75% 정도가 되고요. 금융 자산이 한 20%, 기타 자산 5%.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온탕 냉탕 정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이게 사회적으로 또 큰 문제가 돼. 너무 많이 오르면. 그렇죠. 그리고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왜? 이게 경제의 각 부문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 억제 정책, 규제 정책을 피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산의 비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부양책, 규제책이 계속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는 반드시 뭐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즉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돈을 어떻게든지 실물 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놔야 된다.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물 자산은 대부분 이런 거죠. 금이나 골동품, 골동품, 그렇죠? 금 다 좋아하죠. 금값이 막 한 돈에 50만 원까지 갔다 지금 한 46만 원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돈에 46만 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돌잔치기 하면 한 돈짜리 그 반지 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림도 없죠. 이제는 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금, 골동품, 그림,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에요. 자, 한번 이거 보시죠. 이거 옛날에 음마 아파트가 분양했을 때 그때의 기사입니다. 1978년 8월 영동 음마 아파트 31평 2,090만 원, 34평 2,300만 원입니다. 야, 이때 분양 광고 이렇게 났었어요. 분양 광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11월 달에 31평이 27억, 34평이 29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전에 70년도에 78년도 8월 자, 이때 가격 2천만 원대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몇 배 오른 겁니까? 129배 올랐어요. 129배. 34평 기준으로 해서 129배.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마 아파트 2천만 원대였으면 야, 이 당시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1억이면 거의 5채를 사네. 현금 1억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하지만 그 당시 2천만 원은요, 또 상당히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27억 이렇게 바뀐 거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잘 먹는, 저도 뭐 가끔씩 먹습니다. 짜장면이 1960년도에 15원이었다는 거예요. 15원. 저는 50원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50원 했을 때 15원이었던 게 지금은 얼마요? 2025년 기준으로 8,000원. 물론 이거보다 싼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000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은 533배, 500배 이상이 올랐다. 자, 짜장면 값은 500배 이상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값은 129배 올랐어요.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이 훨씬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형체가 있는 이런 실물 자산에 무조건 돈을 묻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무주택자는요, 무조건 반드시 집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집 한 채는 필수제입니다. 선택제가 아니고 필수제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 사용 가치라고 하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곳, 사는 공간, 사용 가치와 자산 가치를 집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 사지 마. 집 투기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집은 뭐라고 했어요? 사는 것이 아니고 buy, 사는 것이 아니고 live, 사는 곳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의 목적이지 이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지 마라 해서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강하게 규제를 했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정말 틀리는 얘기예요. 왜? 집은 뭐가 있어요? 사용 가치와 자산 가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도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내 재산 가치가 불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보고 집을 사는 거지, 사용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사용 가치만 있다면. 자, 그래서 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은 사는 것이고요. 사는 거. 또 거주하는 곳, 사는 곳이기도 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을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집을 막 100채씩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들까지도 뺏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무조건 집을 사는 사람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투기꾼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투기꾼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투기와 투자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자, 지금 인식은 뭐예요? 투기는 괜찮고, 투자는 괜찮고, 투기는 안 된다. 이 정의가 보면은 이래요. 투기는 단기적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가치가 상승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걸 투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근데 코인 투기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인은 투자래. 그런데 위험성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코인이잖아요. 자, 뭐예요? 위험도가 가장 높아. 위험도가 가장 높아. 그럼 투기야, 투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의에 따르면요. 주식은요. 주식도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코인보다는 작지만 주식도 변동성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변동성이 작고 안전한 게 바로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갑자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뛰거나, 물론 어떤 호황기나 이럴 때 가격이 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막 급반등하는 이런 주식과 코인 같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꼭 유독 부동산만 자꾸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투기 수요가 아니고 저는 투자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부 집을 한 채씩 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다주택자 전부 없어. 다주택자 없고 무조건 한 채씩만 다 가져. 자, 근데 한 채씩을 가졌다고 쳐. 한데 서울에 한 채를 받은 사람, 경기도에 받은 사람, 지방에 받은 사람, 어디 쪽에 받기를 원할까요? 서울에 받기를 다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전국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들어와 사는 사람, 경기도에 들어와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해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고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집에 살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죠. 자본주의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꾸 뭐는 투기고 뭐는 투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를 샀어?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거래를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죠. 그것을 정부에서 투기라고 간섭을 하는 이런 나라는, 이런 곳은, 정책을 피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투자와 투기는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동전이야. 똑같은 동전이야. 똑같은 동전인데 이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고 어떻게 보면 투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투자니 투기니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나 이기는, 불황이 오든 아니면 호황이 오든, 부동산에 호황이 오든 언제나 이기는 투자법은 뭐예요? 일단
추세를 읽어야 된다. 추세라는 거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 자,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시장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 해요. 자, 우리가 그 흐름을 안다면 내년 시장이 떨어질 거라는 흐름을 안다면 내년 시장은 투자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뭔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내년 시장이 오른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미리 투자를 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미리 투자를 해놓고 오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로 가냐 올라가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 제가 수요일 날 매주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에서 제가 추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추세를 읽어야 되는지. 자, 아마 이런 강의를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빨리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다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온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온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만 받는 게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과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정부가 남쪽으로 말을 달리고 있으면 우리는 남쪽으로 같이 말을 달려서 가야 되는 거지. 남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게요? 북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반대로 가면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정부에서 가리키는 정책 방향인데 재개발, 재건축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데도 많고요.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등 하는 지정이 돼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아요. 서울에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성 판단이에요. 이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사업성 판단이 재개발, 재건축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성 좋은 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찾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정말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에도 투자에 꼭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12월 11일 세미나 2025년 부동산 재테크 전략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본의 하이브로 무사시라고요. 하이브로 무사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바보는 운이 와도 잡을 줄 모르고 운이 나쁜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른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실감이 갑니다. 우리가 평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 뭔가 기회가 나한테 왔었네라고 느끼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우리한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기회가 왔는데도 스쳐 지나가면 그 기회는 누가 잡아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흐름이 딱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내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년 시장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실 분들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